계속 산과 나무와 풀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풍경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닷가 풍경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아마 몬테레이 비치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은 그 그림자가 잘 져 있고 그 위에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햇빛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그림 그리기에 재밌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그리는 그 캔버스는 11, 14인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레퍼런스 포토의 크기는 조금 가로가 좀 깁니다. 세로가 짧고. 그래서 해당초 그 사진을 크롭을 해서 정확한 사이즈 대비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림을 알아서 조금 이렇게 세로가 높게 화면에 모든 것이 담아지게 좀 변형을 해가면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를 택했는데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하여간 더 필요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나머지 컬러링 하는 단계에서 좀 더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사진을 고치지 않고 그 캔버스의 중요한 부분을 담아보는 방법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번트 암바하고 울트라마린 블루 두 가지 색을 섞어서 검은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밸류 스터디, 오늘은 아마도 밸류 스터디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 스터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느 부분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화면을 우선 반반으로 나누어서 가로 반, 세로 반 나누어서 사진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왁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화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느 바위를 어느 위치에다 둘 건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택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밝게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가 있는 부분은 앞에 보이는 바위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바위들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윗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햇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화가 햇빛이 비치는 부분의 컬러와 또 어두움 속에 보이는 바위의 어두운 면 뒤쪽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조화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작품화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지에 나가서 소위 플레인 에어 페인팅이라고 온사이트 페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플레인에어 페인팅으로 제가 가서 물론 필름을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시간이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한번 플레인에어 페인팅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야외 페인팅을 같이 해보는 걸로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로가 좀 짧은 캔버스에 옮기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왼쪽에 바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작게 축소해서 그릴 거냐 아니면은 일부를 생략하고 그릴 거냐 하는 고민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조그마한 수정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제가 밸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을 조정하는 컴포지션 단계입니다만은 우선 컴포지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완료되면은 거기에 밸류 스터디가 들어가야겠죠. 어떤 바위를 어느 크기로 어디에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컴포지션입니다. 화면의 구성을 만들면서 동시에 밸류 스터디를 하면서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칠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부분이 전부 그림자 속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림자가 지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바위가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림자 속이지만 그 안에서 더 어둡고 덜 어둡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확인하고 또 바위의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 작품은 바위가 많아서 조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왼쪽 바위가 너무 복잡하고 크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컬러링 할 때 컴포지션을 조금 조정을 해서 왼쪽 바위를 좀
작은 규모로 거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이 된 부분, 좀 약간 흐리게 거나 밝게 돼야 되는데 강하게 되어 있으면 갬스를 좀 묻혀서, 쓴날을 좀 묻혀서 헝겊이나 중위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최종적인 밸류는 좀 더 밝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컬러링 할 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문제없이 좀 더 밝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는 스터디인 만큼 지금은 대충의 어떤 밝고 어두운 정도,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초반에는 좀 작은 붓을 가지고 윤곽 중심으로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림자 부분을 확실하게 어둡게 하고 밝은 부분을 좀 밝게, 대조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업할 때는 좀 큰 붓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너무 어둡게 돼서 좀 밝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합니다. 저는 면봉을 사용하기도 하고, 저 헝겊 조가리에다가 댐수를 좀 더 묻혀서 지우기도 하고, 다시 밸류를 낮게 또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큰 붓으로 좀 더 넓은 부분을 밸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는 부분의 밸류가 어둡습니다. 낮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밸류는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다 보면은 어둡다고 해서 어둡게 칠했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좀 덜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부분보다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그려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파도가 아닌 부분의 바닥까지 좀 더 밸류를 칠하게 되면, 밸류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밸류 스터디가 1차적으로는 끝나는 모양이 됩니다. 오늘은 밸류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왼쪽 부분의 바위가 조금 너무 커 보여서 컬러 스터디를 할 때는 조금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위가 조금 커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부분을 조금 넓혀서 좀 더 시원한 느낌, 더 밝은 느낌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